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의회에서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머지않았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페드워치에서도 24년 6월 첫 금리 인하 확률을 57.2%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장기채 투자의 인기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장기채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담보해 줄까요? 오늘은 미국 장기채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30년 국채 ETF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역시 금리 하락 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즉, 듀레이션이 높다는 것인데요. 아직 듀레이션이나 채권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 영상인 채권, 이제는 진짜 투자해야 할 때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큰 사실 중 하나는 금리 인하와 금리 하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의 인하를 얘기하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라는 것은 결국 1일짜리 콜금리, 즉 1일 거래금리입니다. 원래 금리라는 것이 결국 이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지금은 금리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지요. 아래 예시를 보며 정상적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이야 100만원만 내일까지 빌려줘. 10,000원 줄게. 개꿀? 이이야 100만원만 30년 후까지 빌려줘. 10,000원 줄게. 뭔 개소리야? 당연히 30년 후까지 빌리는 돈은 당장 내일 갚아야 하는 돈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빌려주겠죠?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준금리보다 30년 국채금리가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왜 30년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을까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을 풀며 완화 정책을 펼치던 미국은 점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자 뒤늦게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단기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과 금리 인상이 곧 멈추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결국 30년 국채금리는 단기금리가 오른 만큼 오르지 못하고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30년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는 곧 30년 국채금리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년 국채 투자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30년 국채금리는 4.3%로 분명 2.8%인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30년 국채금리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5%가 넘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지금 미국 30년 국채금리 수준인 4.25%는 올해 말에나 될까 말까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30년 국채금리는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소폭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보통 장기채의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30년 국채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30년 국채금리가 현재 10년, 30년채 유통금리 평균인 2.7%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했을 때 현재 30년 국채금리인 4.3%에서 1.5% 정도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년채 듀레이션 17을 곱하면 기대 수익률이 약 25%이지요. 25%의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30년 국채금리가 2.7%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기 침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순서대로 보면서 어떻게 30년 국채 ETF가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와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인버스 H를 상장했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합성 H가 나오기 전까지 약 5년간 국내에서 유일한 30년 국채 ETF였습니다. 다만 높은 보수와 퇴직연금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낮은 총보수와 월배당, 퇴직연금 투자 등 코덱스의 단점을 보완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가 상장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등 커버드콜 ETF나 달러에 함께 투자하는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 엔화에 함께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H 등으로 상품이 다양화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구분이 잘 안 가시지요? 30년 국채금리 인하의 속도와 방향을 예상하는 성향에 따라 상품들을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진파
온건파, 급격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 우선 30년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급진파이시면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합성 H나 약 1.5배 정도 되는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H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이거는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온건파, 완만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 30년 국채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속도가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좋을 상품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미국 30년 국채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가 있죠.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30년 국채 ETF이고 보수 또한 아무 옵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합니다. 미국 30년 국채에만 투자하지만 달러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서 오로지 미국 30년 국채에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순자산이 증명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3. 중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 금리가 당장 오를지 내릴지 감이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30년 국채의 일부를 투자하면서 높은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이 안성맞춤입니다.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상품은 금리가 큰 변동 없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할 경우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과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현재 기준으로 월 1%, 연 12% 수준에 달하는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생에 공짜는 없죠. 월 분배금이 높은 만큼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일반 미국채 30년 ETF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특이 케이스. 30년 국채 이외에도 달러, 엔화에도 함께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달러화와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H가 붙지 않은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에이스가 보수가 낮고 월분배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800원대로 엔화가 저점이고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엔화 노출이 붙은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합성 H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H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에이스는 월분배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30년 국채 ETF는 수익이 날 경우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 연금 계좌 등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30년 국채는 오늘 투자해서 당장 내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요. 기대하는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투자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어디 가서 미국 30년 국채 ETF 좀 투자해봤다? 자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